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낙태죄를 이제 불법으로 지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미 사실은 제가 시즌 1 때 낙태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낙태를 합법화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한 주된 논지는 뭐 일단 뭐 나는 낙태가 일정 부분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수정란을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착상이 안 된 수정란을 월경으로 배출하는 행위는 다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과실치사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란을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중간에 어딘가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그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렵고, 언제부터 인간이라고 볼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선을 그을 수 있다면 선을 그어야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 선을 그는 것에 대한 낙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는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나는 웬만하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사람들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게 도덕적으로 옳진 않지만, 또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형법이라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사람을, 한 개인을 처벌해야 되는 영역이냐.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랑 비유를 했냐면은, 아무튼 뭐 까먹었습니다. 뭐 바람 피면 처벌하는 법에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영상이 제가 찍은 영상들 중에 가장 논쟁이 많았습니다, 댓글에서. 지금은 이제 지금 멤버십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주로 이제 뭔가 윤리적이고 법적인 관점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 제 채널은 이제 레드필 코리아 채널이 됐고, 이제 여러분들과도 많은 얘기를 그동안 했으니까, 오늘은 좀 남성적인 관점에서 합법화를 어떻게 봐야 되냐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뭐 핫한 주제인 만큼 댓글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 오늘 방송에서는 뭔가 결론을 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뭔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여러분들이 낙태를 보는, 또는 낙태 이슈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전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태죄 이슈를 뭘로 보냐면은 모럴 이슈로 봐요. 도덕 논쟁으로 봐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도덕적 신념, 자신이 그런 수많은 감정적인 투자를 평생 해온 그런 신념 대 신념의 갈등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는 남자들, 특히 내 채널을 보는 남자들이라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또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낙태의 합법을 주장하는 여자들의 스탠스는 모럴 이슈가 아니거든. 그 여자들은 무엇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것에 의거해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런 식의 실익을 두고 대의 명분으로 온갖 뭐 프로초이스, 뭐 개인의 선택, 프라이버시라든지 온갖 그런 대의 명분을 갖다 붙여서 프레임을 만드는 거거든. 이게 정치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굳이 이런 낙태 이슈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 아젠다나 이런 거 보면은, 특히 정치인들 목적에 이렇게 부합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기득권은 그 정책을 밀 거야. 근데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후천적으로 후반부에 그거를 정당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이전에도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한국 정치사에서 20대 남자들, 특히 요즘 시대 20대 남자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20대 남자들은 정말 미치고 답답하게 있는 게 너무 대의 명분, 옳고 그름에만 목을 매요. 그러니까 실리적인 생각을 안 해. 정치라는 거는 이익 대 이익의 싸움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낙태 이슈를 모럴 이슈로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모럴 이슈로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남자들한테 이익이 될까, 또는 나한테 이익이 될까, 또는 어떻게 해야지 손해가 될까에 대해서 먼저 냉정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여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레드필에서는 낙태 이슈를, 그래서 낙태죄 합법화를 주장하는 여자들의 논조를 하이퍼거미적인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죠. 나는 어느 정도 상당히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질문은, 과연 낙태죄를 합법화하거나 불법화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또는 반대가 되냐, 또는 이미 기조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게 끌어낼 것이냐, 불리하게 끌어낼 것이냐를 좀 참고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낙태를 합법화를 하거나 불법화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남자들한테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요,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낙태를 합법화를 하는 게 남자한테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에서는 안 좋다고 봅니다. 왜냐? 그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기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낙태 합법화가 좋은 이유는, 남자가 임신 공격에서 벗어날 요량이 높아요. 그리고 남자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섹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한국은 약간 좀 유교주의가 남아있고 좀 그래서 좀 그렇지만, 사실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일전에 그 얘기했죠. 제가 리치 쿠퍼 방송을 보고 어떤 황당한 기분이 들었냐면은, 미국 여자들은 생각보다
또는 북미의 여자들은 생각보다 피임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게 프레시 앤 피쉬에서도 나온 얘기거든. 그래서 무슨 뭐 비타민 먹듯이 먹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은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나는 웬만하면 여자친구 피임약을 안 먹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왜냐면은 피임약이 잠재적인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호르몬적인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내가 많이 알았기 때문에 정말 최후 병기로서 아껴두는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는데, 미국 애들은 정말 밥 먹듯이 먹더라고. 그래서 약간 좀 프레시 앤 피쉬에서는 지금 미국 여자들이 우울증이 극도로 늘어난 이유가 어떤 그런 피임약의 남용도 하나로 보거든요. 근데 미국 여자들은 약간 좀 피임약을 자유의 상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만, 아무튼 남자들이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데 발목이 잡힐 수 있는 건 임신입니다. 그래서 사실 혼전 임신이라는 게 남녀 모두 달갑지가 않아요. 사실 그거는 다 모두가 인정한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여자 몸에서 일어난 일이고, 아무튼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몸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는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고 부담스럽죠. 그리고 뭔가 뭐 둘이 합의를 해서 낙태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낙태를 종용하거나 서로 합의하는 과정 자체도 남자한테 꽤 고통이에요. 이게 뭐 원나잇을 하거나 정말 아무 감정 없는 여자랑 뭐 잠깐 뭐 섹스하다 그렇게 된 거 아니라면은 자기 여자친구라면 상당한 고통이에요. 근데 낙태 합법화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 내가 미국 사회를 기준으로 얘기해드리자면, 적어도 제가 레드필 채널에서 본 어떤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페미들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애들은 지들 지발등 지들이 찍은 거야. 어떤 식의 분위기를 형성했냐면은, 일단 낙태 자체에 대한 그런 여자들의 죄책감을 덜려고 해요, 페미들은. 그러니까 낙태가 나쁜 짓이 아니고 나의 권리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근데 생각해봐, 나의 권리라는 거는 나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권리가 있다는 건 좋은 거야. 근데 좋은 게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낙태가 권리라고 인식되는 순간 낙태에 대한 부담감이 확 주는 경향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결혼을 하려는, 아내가 되려는 여자친구가 낙태 경험이 한 5번 이상 있다 그러면은 레드 플래그죠. 바로 아웃이죠. 바로 아웃이야. 솔직히 낙태 경험이 한 번만 있어도 아웃일걸. 그런데 미국에서는 꼴패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 낙태 경험 있는 여자를 그런 식으로 막 매도하고 막 몰아가는 거는 여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아마 한국 패미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낙태 경험이 여러 번인 여자도 우리가 똑같이 가치의 그런 감가상각이 되는 요건으로 치면 안 된다고 여자들은 주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스스로 무슨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낙태를 많이 해도 내 몸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뭐 최소한의 그런 자기들만의 망상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성립이 돼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런 식의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남자도 여자한테 낙태를 요구하는 게 부담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필 그냥 먹으러 가면 되고, 필이 안 돼서 낙태를 해야 된다? 그럼 뭐 abortion 하면 되잖아. abortion. 왜냐하면은 이미 롤로 타마시 레드필 채널에서 뭐라고 인지를 해요? 이게 한국인들한테 되게 생소한 개념이라니까. 낙태는요, 레드필에서 낙태는 단순한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 여자의 하이퍼가미적인 잘못된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아니, 살면서 이런 낙태의 정의를 들어본 사람 있어? 내가 말하기 전까지? 왜 이런 식의까지 해석이 가능하겠어? 이미 미국 여자들이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있거든. 이 남자랑 덜컥해서 애가 걸렸네? 아저씨 나는 더 좋은 남자 만나야 되고, 나는 체들을 만나야 되니까 이해 취소 딕. 그래서 오죽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걸 플러시드 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변기물 내리듯이 표현을 해요, 로타마시가.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어요. 미국의 대기업들이 그 여성 노동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로타마시가 얘기해주기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단 미국 기업들이 이걸 알아요. 여자들이 애가 생기면은 상당 부분 퇴사를 합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은 이걸 원치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때 자택근무를 시켜서 아이들을 가까이서 돌보게 된 여자들이 퇴사율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학습을 한 거야. 여자들이 자택근무를 하니까 아이랑 가까우니까 퇴사율이 늘어났구나. 그래서 미국은 몇몇 주에서 어떤 기업들은 뭘 알선을 하냐 하면은, 뭐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게 하기 위해서 냉동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식의 그런 식의 패키지를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낙태도 심지어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각해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여자 직원들을 잡겠다고 낙태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한다 그러면 한국 사회 정서에서 그게 되겠어요? 되겠냐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나 봐요, 미국에서는. 나도 뭐 내가 미국에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그 정도로 낙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지고 그냥 일상이 되고 쉬운 게 된단 말이야.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 남자 개인의 차원에 있어서는 여자가 낙태가 스스로 쉽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수록, 한편으로는 남자가 그런 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적어요. 심지어 여자가 남자를 임신 공격을 하길 원하더라도 남자가 알파메일에서 난 이 여자는 별론데, 난 이 여자는 거기까지는 아닌데 했을 때, 요구했을 때 부담이 적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좀 거시적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태는 남자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보자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는 남자한테 불리해요. 불리하다기보다는 좋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손해가 아닐 수 있지만, 아무튼 내가 더불어 사는 이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은 좋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여자들이 정착을 못합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혼인율 하강과 출산율 하강으로 이어지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출산율과 혼인율이 계속 하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왜 티가 안 나냐? 미국은 강대국이고 이민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이민을 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하면 또 PC주의자들이 불편하시지만 과연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의 퀄리티와 한국에 이민 오는 사람들의 퀄리티 중 누가 더 퀄리티가 높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낙태가 합법화되고 만연화되는 거는 일단 남자가 좋은 여자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애시장에 있는 여자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뭐 안정적으로 1대1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그런 전통적인 그런 핵가족 시스템을 추구하는 남자들, 그런 식의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남자들이라면은 이것만큼 독이 없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연애시장 풀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몰라요. 그게 실제로, 왜냐면 이게 좀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남자들도 SMV에 따라서, 섹슈얼 마켓 밸류에 따라서 낙태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 있어요. 아마 알파 메일들한테는 유리할 거야. 근데 베타 메일들한테는 불리할 거예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도 적어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철학이나 또는 사회적인 압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문화도 있고, 미국보다는 생각보다 낙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한 여자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이런 변수를 고려하고 이런 변수를 차처하고 그냥 기본적인 틀 내에서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태죄가 합법이 되게 되면은 어떤 경향성이 보이냐면은 점점 사회가 쇠퇴를 하게 되죠. 사람들이 가족을 이루지 않게 되고, 이 자본주의를 형성하는 것은 핵가족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이클을 유지하는 건 핵가족 시스템인데, 이 핵가족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하이퍼거미 fail safe를 갖기 때문에, 하이퍼거미의 그런 잘못된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가졌기 때문에 나치 카운트가 올라가고 어떤 한 남자와 건강한 유대를 갖는 게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낙태를 많이 하는 여자일수록 임신이 착상도 되기 어렵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뭐 기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무튼 남자 입장에서 기분이 더럽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저울질을 해가지고 낙태에 찬성하는 게 유리한지 반대하는 게 유리한지 정한 다음에, 그걸 정한 다음에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찬성 반대 그 근거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여론으로, 이건 화력으로 찍어 놓아야 돼요. 이건 헤게모니 전쟁이에요. 헤게모니 전쟁은 화력전입니다. 화력전. 정해진 정답이 없어요. 무엇을 정답을 하고 싶냐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 현실의 문제가 되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난 남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